안녕하십니까, 오성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2024년에 갑진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유튜브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에 최상의 이동과 최상의 이동, 그 다음에 최악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좋은 이동을 하는 거하고 최악의 이동 방향을 제가 한번 논해 볼까 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 텐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제 2024년에는 갑진년이라는 해가 들어왔어요. 이 갑진년에 이 갑이라는 기운을 활용해서는 우리가 이 명리에서 새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덕신. 자, 이 새덕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 이동이라는 거는요, 그냥 뭐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그래.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터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가 좋은 방향이 있고 나쁜 방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기운이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명리에서 이 갑이라는 기운은 천간에서 갑기합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년과 기년에는 동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방향에서 동쪽으로 이사를 간다.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사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데에서 직장을 이동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이동 방향이 동쪽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이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놀러 가려고 그래.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방향에서 동쪽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넣어 놓고서, 내가 놀러 가도 동쪽으로 놀러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동쪽으로 갔을 때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막 갔는데 진짜로 막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게 동쪽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 갑이라는 기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향은 어디예요? 가장 좋은 방향은 올해는 동쪽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친구예요. 진이 이제 용이라는 동물을 가리키는데, 이 진이라는 기운이 왔을 때 최악의 방향이 나오고 최상의 방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용이라는 기운이, 이제 제가 항상 그 월별 운세나 이런 거 할 때 얘기하죠. 가장 기운이 센 거는 이 진이라는 친구가 이 세상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하고 정반대가 누구냐면 이 용이에요. 용의 반대는 뭐냐면은, 우리 아침에 진지 드셨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침 8시를 가리켜요. 그러면 아침 8시의 반대는 당연히 술시가 되겠죠. 개가 돼요, 개. 그래서 술이 이게 완전히 반대 기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술 방향이 어디냐면, 방향상으로 이렇게 보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자축은 북쪽이 될 거고요. 임묘진은 동쪽을 가리키고, 사오미는 서쪽, 그 다음 남쪽,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술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다라는 거는 북쪽과 서쪽의 중간이죠. 그래서 서북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가장 이사나 이동을 절대 가지 않아야 되는 방향은 어디다? 서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서북 쪽에는 우리가 이거를 세파라 그럽니다. 세파. 세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써줄게요.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세덕신이 있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서북 쪽으로 가면 최악의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서북 쪽은 세파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게 이제 올해 가장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올해 태세신이 진이라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이 진 방향에는 가장 왕성한 장군의 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장군의 별이 있다라는 거는 이쪽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땅을 판다든지 그쪽으로 문을 낸다든지 그쪽을 공사한다든지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가 이 세파살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태세신은 어디다? 태세신 건들면 안 돼요. 무조건 그쪽에 못질을 한다거나 땅을 파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동쪽과 남쪽이죠. 그래서 동남 방향에는 웬만하면 건들면 안 된다. 동남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해 주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2024년에 이동을 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지비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대장군 방향이 있고요. 대장군 방향이 있고 삼살 방향이라고도 있어요. 자, 그건 뭘 얘기하냐면 대장군이라는 거는 올해 임묘진이라는 해기 때문에 이 자 방향에 대장군이라는 별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에도 아까 장군 그러면은 그쪽은 건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대장군이라는 게 이 좌방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북으로 이사를 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북이라는 거는 뭘 가리키냐면 정북은 대장군 방향이에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정북 대장군 정북 북쪽이에요. 정북이에요. 자, 이쪽하고 삼살방이라고 있습니다. 삼살방은 이 용이 왔다라는 거는 신자진 해가지고 이 물의 기운이나 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 삼살방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반대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살방은 정남쪽이 돼요. 자, 그러면 뭔 얘기냐? 이 정북과 전남향은요, 가는 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는 날만. 자, 그래서 가는 날이 어떻게 되냐면요. 1, 2, 3, 4, 5, 6, 7, 8, 9, 0. 우리 혹시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9, 0, 1 날은 손 없는 날이다 라고, 귀신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귀신이 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동쪽, 이쪽은 남쪽, 서쪽, 북쪽이에요. 자, 뭔 말이냐? 자, 내가 북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북이잖아요. 그럼 대장군 방향이 걸렸죠? 근데 이 북쪽이 7, 8일 날은 대장군 방향이 굉장히 기운이 세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7, 8일 날은 북쪽으로 이사를 가지 말라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7, 8일만 피하면 됩니다. 7, 8일만 피하면 돼요. 음력 7일, 8일만 이쪽으로 안 가시면 됩니다. 대장군 방향. 정남향이라는 거는 여기 남쪽이죠. 그래서 음력 3, 4일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요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7일과 8일만 이 방향으로 안 가면 되고요. 이 3, 4일방 방향은 음력 3일, 4일. 그러면 뭐 13일, 14일도 되겠죠. 이런 날에는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3일, 24일 이렇게 3자, 4자가 들어가는 날에는 정남향 방향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날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군 방향은 7, 8일이 걸리죠.
그래서 17일, 18일, 27일, 28일 이런 날에는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 방향에 손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 대장군 방향과 3, 4일방 방향은 3, 4일, 7, 8일만 빼고 가시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3, 4일방 방향과 대장군 방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내년이 이제 진년이에요. 진년이면은 이 진은 신자진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과 오가 있는데 인과 오는 호랑이와 말띠들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호랑이나 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조문을 간다 그러잖아요. 조문.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뭔가가 내가 상문 조객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호랑이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이라는 친구는 남쪽을 가리키는데 3, 4일방하고 상문하고 같이 겹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정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 4일만 빼면은 돼요. 음력 3일과 4일만 빼고 가시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여간 호랑이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상문 조객이 걸려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가장 좋은 방향은 어디다? 최상의 방향은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인 서쪽은, 동쪽의 반대가 서쪽이잖아요. 이쪽은 세파살이 있으니까 조금 서쪽은 좀 자중해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이사를 가거든지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직장이 서쪽이야. 그러면 웬만하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동쪽이야. 내가 가는 데가 동쪽이야.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는 학교가 동쪽에 있어. 그러면은 거긴 무조건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각 띠별로도 뭐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용띠로 할까요? 용띠면 신자진이니까 유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도화살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진자진이면 그러면은 축방향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환살 방향이라고 해서. 그것처럼 각 개인이 가야 되는 방향이 좋은 방향도 있지만 올 한 해 진이라는 용이 왔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2마리 동물을 올려놓고 프라이팬에다 올려놓고 불을 탁 켜면은 모두가 다 뛰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누구나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한낱 개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조금 피곤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구성학에서 보면은 구성학이나 현공풍수에서는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요. 3, 4, 5, 6, 7, 8, 9, 1, 2 해서 여기 5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서쪽이라는 자리에도 또 오항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2024년도에는 서쪽으로 가는 거는 웬만하면 좀 피하면은 좋아요. 그죠? 이 정서와 서북 쪽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과 서북 쪽으로는 웬만하면은 내가 그 직장이든 이사든 여행이든 이런 거는 내년에는 서쪽은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갑진년으로 해서 좋은 방향과 안 좋은 방향을 한번 논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뭐 개개인마다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으니까 큰 틀은 이러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2024년을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갑진이라는 기운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풍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나 사주팔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 전화를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1인 개인 상담으로 5만원씩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년 운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문자 주세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거의 수업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상담이거나 강의하거나 뭐 이렇게 수업 듣는 중이 아니라면은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